오리온 자리는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자리입니다. 오리온은 또한 대부분 시간 동안 어둡기만 한 겨울 밤하늘을 비춥니다. 그래서 오리온 자리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보는 별자리예요. 대부분의 별들은 하늘에서 그다지 많이 움직이거나 위치를 바꾸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은 별이 움직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태양이 시속 77만 7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그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밀키웨이 주위를 함께 도는 거대한 퍼레이드와 같죠. 오리온의 허리띠를 이루는 세 개의 별로 된 성구는 수천 년 동안 같은 위치에 나타났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오리온의 허리띠에 세 별을 따라 기자의 세 피라미드를 배치했다는 설이 있어요. 오리온의 허리띠에서 가장 밝은 별은 알닐람이라고 불리는 가운데 별입니다. 그곳은 147m 높이의 쿠프 대피라미드가 있는 곳이에요. 쿠프의 서쪽, 그리고 그것과 정확히 일렬을 이루는 144m 높이의 피라미드 카프레가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 알니타크 별이 허리띠에서 가장 밝은 가운데 별과 나란히 정렬되어 있어요. 오리온의 허리띠에서 가장 어두운 별인 민타카가 다른 두 별과는 약간 직선을 벗어난 곳에 있고, 쿠프의 동쪽에는 세 개의 피라미드 중 가장 작은 피라미드가 있어요. 멘카울에는 높이가 65m이고 다른 두 피라미드로부터 약간 직선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오리온 자리가 인류 역사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쳤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오리온의 영웅적인 크기의 모습은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서사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겨울, 봄, 여름 하늘에 퍼져 있는 6개의 다른 별자리를 포함해요.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일지 알아볼까요? 오리온은 사냥꾼으로 묘사됩니다. 당시 사냥은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냥꾼들이 음식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에 얽힌 이야기가 아주 많아요. 먹이 사슬처럼요. 하늘에서 오리온은 황소 자리의 황소와 싸우고 있었어요. 사실 황소가 아니라 오로크라는 동물이었는데, 오로크는 현재는 멸종했지만 한때 유럽에 많았어요. 어깨 높이가 180cm의 길고 뾰족한 뿔이 있는 오로크는 강력하고 무서운 동물이었어요. 스페인에는 오로크의 멋진 그림들로 가득 찬 동굴이 있어요. 이 그림은 1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150세기가 지나도 퇴색되지 않은 먹으로 정교하게 그려져 있고, 바위에 튀어나온 부분이 오로크의 어깨 근육처럼 입체적으로 돋보여요. 황소자리 오로크도 동굴 안에 있는데, 유명한 성단인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등을, 히아데스 성단이 코를 이루고 있어요. 인터넷에는 오로크로 가득 찬 이 황소 동굴의 스릴 넘치는 가상 투어가 있어요. 대신 오로크의 동굴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최근 오로크의 완전한 DNA적 특징이 잘 보존된 오로크 골격에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동물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싶어 해요. 멸종된 종을 되살리려는 이 시도에 행운을 빕니다. 알데바라는 황소자리의 눈을 나타내는 밝은 적색 거성입니다. 황소는 화가 났을 때 항상 눈에서 피가 나는 것 같은 모습이 돼요. 왜 다트보드나 활쏘기 표적에 있는 불스아이가 항상 빨간색인지 궁금했나요? 오리온의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고 있는 건 사자자리입니다. 사자들은 오래전에는 아프리카에만 살지 않았어요. 스페인의 황소의 동굴에는 사자 레오의 그림이 있어요. 네, 이 선사시대 사람들은 12궁도의 별자리를 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른 기회에 하도록 할게요. 오리온은 황소와 사자 모두를 처치해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는 흥미로워져요. 오리온은 승리감에 젖어서 나는 원하면 어떤 동물이든 이길 수 있다 라고 장담합니다. 오리온의 기고만장함이 천상 드라마의 중심이 되고, 가이아, 즉 지구가 끼어들게 됩니다. 오리온의 말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는 아마도 유목민 수렵 채집 부족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문명이 변화하고 있던 선사시대의 시기였을 거예요. 농경 사회는 12,000년 전에 마을을 형성했어요. 인구는 증가하고 있었고 식량 공급은 줄어들고 있었어요. 오리온과 모든 사냥꾼들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 발전이 방해될 테니까요. 가이아가 이야기에 등장하지만 별자리 이야기는 아니에요. 가이아 별자리는 없어요. 가이아는 지구예요.
부모 없이 근본적인 혼란에서 직접 태어난 가이아는 지구를 상징하는 여성적인 화신이었습니다. 이름 자체는 흙을 의미해요. 밝은 면 가족 여러분들은 지구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의인화하는 현대 과학 이론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가이아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1970년대에 처음 등장했어요. 가이아 이론은 지구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의 생물권으로 제시합니다. 그 이론은 지구의 모든 요소들이 완전히 상호 연결된 하나의 동적 시스템으로 함께 작동한다고 주장해요. 이것을 공생 또는 시너지라고 하죠. 그들은 생명체의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생명체는 21%의 대기산소, 최대 24.7% 염분의 바다, 그리고 섭씨 14도의 행성 온도를 조절하도록 적응해요. 행성 온도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생명체가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가이아 이론의 저자들은 가상의 행성 데이지 월드를 만들었어요. 데이지 월드는 완전히 흰색과 검은색의 데이지로 덮여 있어요. 태양이 너무 뜨거워지면 흑색 데이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반면 백색 데이지의 수가 늘어나요. 이곳의 하얀색은 햇빛을 반사하고 지구는 식습니다. 만약 태양이 충분히 뜨겁지 않다면 흰 데이지는 개체수를 줄이고 검은 데이지의 수는 늘어납니다. 검은 꽃들은 햇빛을 흡수하고 지구는 따뜻해져요. 가이아는 바로 이렇게 작용해요. 기본적으로 산소를 만들고 대기 중에 오존층을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 층은 태양의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학자들은 납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이아 이론을 받아들이기를 꺼렸어요. 하지만 요즘 우리는 스스로 학습하는 AI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는 아마도 지구의 생물학적, 지질학적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구가 어떻게 자생하는 생물권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대단하겠죠? 이제 오리온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가이아가 오리온의 자만심이 지구에 일으킨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볼게요. 가이아는 오리온을 제압하기 위해 사자나 오로크보다 더 사나운 동물을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동물을 선택했죠. 가이아는 그 임무를 위해 독이 든 전갈을 선택했고 그것은 성공적이었어요. 여름에 전갈자리는 오리온의 발과 거의 같은 위도로 다가갑니다. 전갈은 거미와 진드기와 같은 거미과에 속하는 작은 동물이에요. 하지만 하늘에서 전갈자리는 88개의 별자리 중 33번째로 큰 별자리입니다. 일반적인 규칙이 있었는데 별자리가 클수록 초기 별 관측자들에 의해 더 오래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착순으로 별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큰 별자리를 먼저 만들고 작은 별자리를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뷔페 저녁 식사 때 제일 앞에 줄을 서 있다면 많은 양을 접시에 담고 나머지 사람들은 남은 음식을 먹게 되겠죠? 초콜릿 케이크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조각 하나만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리온의 이 이야기에는 사자자리, 황소자리, 오리온자리, 정갈자리와 같은 눈에 띄게 큰 별자리가 있는데 이것은 위대한 이야기의 시대를 확인시켜 줍니다. 3개의 작은 별자리, 토끼자리, 오리온의 두 사냥개인 큰 개자리와 작은 개자리가 오리온 별자리의 이야기를 완성하고 흥미로운 하위 구도를 추가해요. 우리는 여기서 2개의 다른 세계관 또는 우주론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어요. 가이아의 세계관과 오리온의 세계관이죠. 하나는 여성스럽고 다른 하나는 고전적인 남성상입니다. 하나는 자연계를 지배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이건 오리온의 전형이죠. 다른 하나는 모든 상황에서 지구의 생존을 위해 헌신하고 있어요. 바로 가이아예요. 그 둘은 반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상호 보충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을 거예요. 보세요. 오리온과 정갈은 하늘의 반대편에 있어요. 하나는 겨울에, 다른 하나는 여름에요. 둘은 우리 지구라는 하나의 자석의 남극과 북극처럼 행동해요. 이것이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에요. 과학과 기술은 자연 환경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어요. 수많은 인공위성이 지구의 생물권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가이아와 오리온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칼로카가티아, 즉 조화라고 불렀던 것을 위해 함께 일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시너지와 공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시너지가 계속 강해지도록 해요.